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블라인드도 좀 올리고 눈 구경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오늘은 제가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냐면요, 제가 항상 연말이면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올해 나왔던 학교별 기출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교재를 업데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도 면접을 보고 있고 인하공전은 이제 내일이 발표 날인데, 제가 이 앞 동영상에서 이제 합격자들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기출문제 정리하다 보면 이게 대한항공인지 인하공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출문제들이 너무 비슷한 기출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 준비하다 보면은 성인반 준비하는 듯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면접관 분들이,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대한항공 임원 이제 관계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1차 때 합격했던 친구도 면접관 분들이 교수님이 아예 없으셨고 임원분들이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임원분들, 교수님들 하셔가지고 면접관은 3분이신데 이 3분이 각자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어떤 질문이 좀 많이 나왔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지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기출문제가 많은데 제가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항공과를 저와 같이 준비하고 싶은 분들, 20학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 개강이 1월 12일 토요일이거든요. 1월 반은 제가 주말 반만 좀 개강을 하게 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금방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수업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SNS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 이유. 여러분, SNS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것도 SNS지만요, 여러분 카카오톡도 SNS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에 SNS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그런 서비스를 통칭을 하는 건데, 뭔가 학생들은 그게 다 페이스북일 거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SNS를 사용을 할 때는 찬성 혹은 반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요즘 사회에서는 SNS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어디서 만나자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게 아예 다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 사용하는 거 찬성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신에 SNS를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요즘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이 SNS를 통해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고 나의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연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SNS이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다만 나는 SNS 활용을 할 때는 조금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너무 SNS에 중독이 돼서 현실 사회보다는 그런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조금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줘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찬성 혹은 반대를 물어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걸 찬성은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좋아서 찬성은 하지만 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좀 답변을 해주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이 SNS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이러려면 책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답변도 좀 너무 유치하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요즘에는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이게 나왔는데,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 여러분 많지만 답변이 그래도 겹치지 않고, 나만의 좀 차별화를 가지려면 유관순이나 세종대왕이나 뭐 그분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본인이 좀 평소에 관심 있게 뭐 영화를 봤다라던가 책을 봤다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한국사 수업을 들었을 때 이분이 너무 인상 깊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탁 들어왔을 때 인하공전에서 학생들이 너무 당황해서 다들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고, 이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답변의 내용으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얼마나 면접에 좀 관심을 갖고 차별화돼서 준비를 했겠구나라는 거를 딱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답변들까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거랑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항공사랑 내가 잘 맞을지. 근데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팁 드리면 유니폼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니폼이 나랑 잘 어울려서 잘 맞을 것 같다. 뭐 입사해서 유니폼 입는 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이 회사와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유니폼이 이쁘니까 저는 대한항공에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거는 타당성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와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냐. 이게 전문대 인하공전 2년제잖아요. 1학년 공부하고요. 2학년 거의 중반기 때부터는 5월? 이때부터는 보통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는 나이예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1년의 공부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마인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직접 뭐 정말 식당에 가든 어딜 가든 서비스를 좀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적이더라. 혹은 이런 서비스는 너무 조금 불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인이 평상시에도 서비스라는 거를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것까지도 여러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또 대한항공도 그렇고 인하공전도 그렇고 외국인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곳,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와요. 이런 질문 나오는 이유는 정말 실제적으로 비행기에서 탑승했을 때 외국인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고, 우리나라 이런 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 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너무 흔한 경복궁, 또 어딨죠? 그 사람들이 뭐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외국인들은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여기를 추천할래.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요즘 외국분들은 쇼핑하는 걸 매우 좋아하세요. 한국 와서. 그러면 예전에는 명동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지하상가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쇼핑을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뭐 관광지들을 좀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제2 롯데월드타워 거기도 쇼핑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이 요즘 관광 산업, 그다음에 관광을 오시는 외국분들이 좀 어떤 이유로 오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의 차별성을 만든다는 게 뭔가 특별한 문구, 좀 명언 같은 문구 이런 걸 많이 써서 이걸 답변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고, 항공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좀 알아봤고, 나는 이제 정말
입학을 하면 곧 승무원이 될 사람이니까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답변의 차별성을 만드는 거고요. 절대 그냥 좋아 보이는 말들로 답변을 채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12월 중순이네요. 2019년 금방 다가오는데 19년 수시 1차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좀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셔가지고 꼭 수시 1차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많이 오는데 걸어 다닐 때 항상 조심하시고 우리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